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는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포기하시죠.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포기할 생각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는 꼭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문제, 어려운 작업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학 문제를 예로 들어 문제를 푸는 원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는 수많은 덧셈 뺄셈 산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수학 문제를 헤집고 쪼개고 풀어내서 쉬운 산수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수학 문제를 푸는 원리입니다. 미적분과 같은 수학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한 줄짜리 문제에도 수십 개의 산수 문제들이 복잡하게 꼬여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일단 문제를 풀어서 해치고 잘게 쪼개면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는 덧셈 뺄셈 산수 문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 문제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그 문제의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수학 문제를 푸는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식이 문제를 쪼개주는 열쇠가 되거든요.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단계 수학 문제를 쉬운 산수 문제로 쪼갠다. 2단계 쪼갠 산수 문제를 순서대로 정렬한다. 3단계 순서대로 산수 문제를 푼다.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원리입니다. 간단히 정리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먼저 1단계 문제를 쪼개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공식이 있으면 쉽게 쪼개지만 공식이 없으면 완벽히 문제를 이해했더라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 문제를 쪼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다음으로 어렵고, 마지막 3단계 문제 해결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은 사실 난이도 자체가 높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잘게 쪼갠 후에 이 쪼개진 일들을 한 줄로 나열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라는 걱정이 아닌 이 문제를 어떻게 쪼갤까? 라는 고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그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상사로부터 쇼폼 영상 콘텐츠를 만들라는 오더가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난감하겠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니 뭘 배워야 할지도 몰라서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쪼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작업을 쪼개봅시다. 일단 영상에 들어갈 원고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녹음도 해야 할 것이고, 영상에 들어갈 비디오 소스도 찾아야 하고, 그렇게 오디오 비디오 소스를 모두 준비했다면 영상을 편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작업은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작업을 쪼개셨다면 이 작업들을 노트나 메모장에 꼭 적으세요. 안 적으면 까먹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꼭 적으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쇼폼 작업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원고를 쓰고 녹음을 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영상 편집은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또 쪼개면 됩니다. 캡컷 다운로드, 파일 불러오기,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기, 남은 부분 잘 조합하기, 자막 넣기, 마무리 편집하기 등으로 쪼개고, 또 쪼개고 나서도 못하는 작업이 있으면 또 쪼개고,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덧셈 뺄셈 산수 문제처럼 쉬워질 때까지 계속 쪼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기 쉬운 작업들만 수십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 작업들을 차례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전에 작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문제들을 차례차례 한 줄로 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꼬이지 않고 물 흐르듯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의 팀을 꾸려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해결하는 경우라면 이때도 역시 일이 꼬이지 않도록 팀원들에게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들을 정리하면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된 작업들을 일정에 따라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근데요, 수십 개의 작업과 계획 일정을 머릿속에서 처리하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노트에 모든 작업을 적고, 또 작업 방법도 적고, 또 계획 일정도 적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무 매뉴얼이 됩니다. 이 업무 매뉴얼이 있어야 일을 진행함에 있어
흐트러짐이 없고 협업을 할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뉴얼을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단계 문제를 쪼갠다. 쪼갠 뒤에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쉬워질 때까지 계속 쪼갠다. 2단계 쪼갠 문제를 순서대로 정렬한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경우에는 각 문제를 적절히 배분한다. 3단계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 추가로 문제들을 푸는 방법과 계획 일정을 정리한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이자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보편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쪼개는 게 절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팀장, 부장, 사장들이 일을 적게 하면서도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문제를 잘 쪼개고 잘 배분하기 때문이죠. 진짜 어렵습니다. 문제를 쪼개기 위해서는 나만의 업무 공식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내용을 글로 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화담서 선생 블로그로 오셔서 보시고요. 그럼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